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 김성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송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중 소비자 심리 지수는 99.5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이것은 한국은행 자료를 송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자료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유감을 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나중에 보시자고요. 자, 총리님. 네. 총리 비서실장이 그만뒀네요. 바뀌었네요. 네. 예. 자의에 의해서 그만뒀습니까? 타의에 의해서 그만뒀습니까? 물론 자의입니다. 자의에 의해서 그만뒀죠. 네.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요. 네, 그런 예, 등등의 그렇게, 얘기를 예. 하셨습니다. 자, 김현미 장관님, 국토부 장관님, 저 21대 총선 출마하십니까? 예? 예, 언제쯤 관두실 생각이세요? 예? 안 들려요. 시기는 대통령 임명권자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자의에 의해서 관두실 생각은 없으세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기 총리 비서실장 임명권자는 누구였죠? 저희 예, 총리시잖아요. 네. 거의 뭐 임명권자랑 상관없이 그냥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신 거네. 예, 본인이 그렇게 의사 표명을 자, 했고요. 우리 해수부 장관님께서는 총리 비서실장도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십니다. 예. 네. 저기 해수부 장관님 21대 총선 출마하세요? 예, 아마 그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언제쯤 관두실지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건 뭐 제가 지금 시점에서 결정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뒤에 저기 우리 중기부 장관님은 21대 총선 출마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출마할 생각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식약처장님 21대 총선 출마하십니까? 예? 21대 총선 출마할 계획이세요? 아직 그런 계획 없습니다. 잠깐만 좀 들어보세요. 좀 연관되는 얘기니까요. 자, 총리님. 우선은 그 전에요. 저 환경부 차관님. 지금 환경부 장관 질병 때문에 불참했는데요. 어디가 네. 편찮으신 겁니까? 50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심장의 그 부정. 요새 좀 출근은 하고 계세요? 출근 안 하시고 병가 계시죠? 중으로 알고 병가 중이죠. 네. 자, 국무총리님. 네. 김은경 장관에서 지금 조명래 장관으로 바꿔지고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조명래 장관이 그 전에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임명이 돼가지고 올해 10월까지 근무를 하고 환경부 장관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국정감사 하루 전날 사직서 내고 국정감사 안 받았습니다. 그런 책임 없는 분이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감을 피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선택했다. 그렇게 보지는 예. 않습니다. 네. 청문회 준비 때문에 국정감사에 임할 수 없다 그래갖고 국정감사 하루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날 경인사 이사장이 승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것이 청문회 준비의 목적이었겠지. 국정감사를 회피하고자 그랬을 거라. 정상적이라면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었다고 하면 자기가 1년 동안에 그렇게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그 청문회 준비 때문에 국감을 피한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의 김은경 장관은요, 조명래 장관이 올 때까지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글쎄요, 그 상황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네네. 다 지금 아주 적절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공직자라면 네. 그렇게. 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이거 인사 말씀 총리님께서 직접 다 검토하신 거죠? 네. 부총리님, 경제부총리님, 이거 부총리님께서 다 쓰신, 그러니까 검토를 하신 거죠? 예, 뭐 직접 그렇습니다. 쓰지는 않으셨겠지만, 제가 이 공통점이 하나 보이는 게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두 분 다 없으십니다. 한 단어도. 자, 근데 이거 제가 지난번 예결위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참 공교롭습니다. 작년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 3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소득주도 성장이 거의 전면에 나서다가요. 작년 하반기 때는 워딩이 좀 사라졌었습니다. 또 혁신 성장이 좀 더 대두가 됐었고요. 자, 그러다가 올해 초에는 다시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더 득세를 하게 되고 많은 워딩이 나오게 되고. 자, 이게 뭐냐면요. 저 총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론에서도 보지만은 자꾸 이제 김앤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의 이제 파워 게임에 의해서 자꾸 좀 이렇게 바뀐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었고, 또 공교롭게도 지금 오늘 보니까 이게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3축으로 이렇게 움직여야지 되는 그런 것에 있었고, 가장 문재인 정부가 경제 기조로서 주안점을 두고 강조해왔던 게 소득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 두 분의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그런 인사 말씀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들어가서 제가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것은요. 예. 예, 제 경우는 뭐 제가 다 원고를 썼습니다만은 소득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공정경제 네. 다들 없을 겁니다. 혁신 성장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네,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그 취지가 흩어져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뭐 의식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총리님께서 보시기에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 있는 대로요. 수출은 견조하고요. 소비는 약간의 회복 기미가 있고, 그러나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부진하다. 크게 보면 그렇게 보고 명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우리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고통을 호소하시는 국민들이 꽤 많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점수로 뭐 매기면은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보기에 따라 다를 테니까요. 네, 제가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점수를 쉽게 매기기는 어렵습니다. 뭐 점수 매기긴 어렵습니다만 조금 뭐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동의를 하시는가요? 고통받고 계시는 국민이 꽤 많이 계신다. 그리고 그 점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참 경제부총리님, 부총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가? 뭐 지금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크게 거시적으로 봐서는 뭐 같은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고용과 투자 측에서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고, 특히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 분배, 이 국민 삶의 질에서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라? 지금 괜찮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좀 어렵다 보시나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시고요. 다음 청와대 누가 나와 있습니까? 예, 경제수석 나와 있습니다. 예, 청와대 경제수석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민생 경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대체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와대 경제수석 생각은? 일자리와 소득과 삶의 질 관련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일단 일자리에 있어서 전체적인 질에 있어서는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총량적인 일자리의 양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일자리 상황판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그거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직접적인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왜요? 경제수석이신데 정책실장이 다 하시나요? 아닙니다. 대통령님 집무실에 놓여 있고요. 대통령께서 수시로 참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대통령께서 뭐라고 뭐 지시사항이나 말씀 주신 것은 없습니까? 그 상황판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개별 일자리 정책이나 고용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제수석께서 보시기에. 방금 총리님이나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톤과 전체적으로 크게 맥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내년에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책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시화되면 조금씩 숫자가 나아질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님.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총리님이나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만약 경제부총리 되시면은 뭐를 바꾸고 싶으세요? 아유, 그런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계속 같습니다. 한마평에 나오는데 뭐 준비는 하셔야지 되지 아닙니다. 않겠습니까? 그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뭐 결정된 게 없어서 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제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의견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의견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예, 경제는 전체적으로 수출도 그렇고 경제가 좀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고용이라든가 투자 측면에서 부진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좀 대책을 해서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통계청장님. 많은 분들이 통계청장님 왔을 때 네. 걱정했던 부분이 네. 경제가 나아지지 않더라도 통계가 좋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네. 학자적 양심을 걸고 네. 편법 쓰지 말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부총리님, 그 제가 이제 다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은 조금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기재부 공무원이 꼭 이 말을 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고생 많으셨고 몸도 고생 많으셨지만 특히 마음 고생 많으셨다고 하는 말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경제부총님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그 송원석 의원님이 얘기했던 그 자료가 사실은 다 오픈된 자료지 않습니까? 지표들이 나오는 지표들이요. 그 지표들이 거의 나오는 지표들이 거의 비슷한데, 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경제학자들이나 계신 분들이 다 야 이거 정말 이 장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도라날 이렇게 좀 구멍이 안 보인다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님 생각에? 아까 우리 송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소비 심리를 얘기하셨고요. 네. 우리 박영선 의원님은 이제 그 소비를 얘기하셨어요. 네. 두 개가 조금 틀릴 겁니다. 네. 소비는 수출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마 그런 뜻으로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을 거고 우리 송 의원님은 소비 심리 지수를 얘기한 거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렇습니다. 거를.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두 분 다 네. 틀린 얘기 하신 게 아니고요. 네. 그 우리 경제를 보는 것은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침체란 말을 쓰려면은 2분기 이상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보통 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제가 그 거시적인 지표로 봐서 그 잠재 성장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범위 내에 있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요. 대신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국민 삶의 질이나 고용 문제나 분배 문제와 같은 내실 또는 성장의 질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좀 봐야 된다는 측면도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같이 놓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그 KDI 보고서 한번 보셨나요? 저희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원본을 보지 못하고 원본은 내용은 보지 못하고 이제 봤습니다. 내용만 예. 보셨죠. 이제 KDI 보고서에서 보면 최근 고용 상황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조금 비판적으로 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뼈아플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거 좀 숙독을 해갖고 많이 읽어봤거든요. 이 보고서에 관해서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한번 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셔야지 될 것 같아요. 특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원본을 보지 않고 이제 네. 그 언론을 봤습니다만 사실은 KDI 그 담당하는 뭐 그 보고 쓴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 고용 쪽 담당하는 사람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련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봄부터 많이 했고 고용의 안 좋아지는 이유라든지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저도 여러 차례 그 말씀하시는 취지와 비슷한 그 고용이 안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마음을 열고 좀 저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요. 저기 총리님, 예. 그 총리님 인사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그 맺은말 중에요. 정부는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면서 예결위의 논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네. 제가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지금 예산 소위만 지금 4번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건데,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보면서 작년에 이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뭐 삭감이 되거나 아니면은 또 바람직하지 못해가지고 좀 그 없어진 부분들 이런 게 사실 또 몇 개, 그러니까 좀 많은 부분이 또 추경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럼 본 예산에서는 그건 또 계속 사업이 되거든요. 신규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편법을 쓴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또 총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2018년도 예산안에서 국회 심의 삭감되었으나 2019년에 증액된 사업 또는 저희 성과 미흡으로 받았으나 19년 예산안에 증액된 사업 또 국가재정법 31조상 당초 부처 예산안 요구액보다 증액 편성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깐깐하게 심의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도 같이 좀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됐는데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리는 셈이지요. 그 제가 소위를 하면서요. 총리님처럼 그렇게 생각해갖고 온 거라고 하면은 합니다. 근데 거의 토시 안 바꾸고 옵니다. 그거는 총리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의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처에 관해서 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부총리님. 그 아까 오전에 그 저 김춘순 예정처장 와가지고 좀 얘기 좀 했었었나요? 아마 제가 없을 테니까 아마 오해 오잖아요. 제가 기재가 있을 때 아마 우리 김 차장님이 오지 않았을까요? 예. 아까 윤호동 의원님 질의응답 과정 중에 그 얘기는 없었나 보죠? 예. 그 김 차장하고 얘기한 건 제가 자,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건 제가 추가 질의 때 하고요. 네. 자, 유은혜 장관님, 유은혜 부총리님. 자, 지금 사립유치원 사태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일부 몰지각한 그런 원장들에 의해서 전체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모든 교사분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고 기가 죽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가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좀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번 10월 25일 날 발표한 종합 대책에도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또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지원 대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사 수당을 이제 저희가 3만 원씩 인상한다든가 그리고 교사 연수비를 지원하고 소규모 영세한 유치원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 그 인력 지원이라든가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 대책에 마련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기 질의응답 과정 중에 나왔던 유보 통합에 관해서는 우리 부총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저희는 격차 해소에 일단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유보 통합이 지난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합의점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라 이게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국가교육 회의나 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아니 그러니까 위해서 부총리님 생각하시기에 유보 통합은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야 한다고 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그 주체는 교육부가 돼야지 됩니까? 복지부가 돼야지 됩니까? 그것은 이제 보육의 그러니까 0세부터 뭐 2세 혹은 0세부터 4세까지의 보육의 단계와 그 교육의 단계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어떤 부처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 저 봅니다. 공무원 보고 안 받으셨어요? 이 논의는 거의 한 7, 8년 됐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예. 예.
근데 국회에서조차 지금 아직 합의되고 있지 못해서 국회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께서도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원론적인 답변하셔가지고 자 복지부 장관님 아까 저기 유보 통합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주체는 복지부가 돼야 됩니까 교육부가 돼야 됩니까? 예,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보육의 경우에는 복지부 해야 될 것이고요. 교육의 경우는 교육부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이랑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이제 누리 과정을 통해서 사모시에 대해서는 공통 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모시 과정이 보육과 교육으로 나눌 수 있었는지 아니면 그걸 그대로 갈 것인지를 좀 더 시행을 해보면서 경험칙을 쌓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예,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